이른 봄, 잔설이 녹아내린 동네 길가에 진달래 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김옥분 할머니는 아침 일찍 시장을 다녀왔다. 손수 짠 회색 니트 스웨터 위에 푸른색 목도리를 둘렀다. 검정 청가방에는 냉이와 달래, 조선배추 한 단, 두부 한 모가 담겨 있었다. 아이고 오늘은 냉이가 싸네. 옥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고즈넉한 주방엔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비쳐 들어왔다. 싱크대 앞에 서서 냉이 뿌리를 자르고 달래를 다듬는 손길은 느리지만 정성스러웠다. 그러던 중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딩동딩동. 옥부는 손을 닦고 문으로 갔다. 현관 너머로 아들 태우와 며느리 유진, 그리고 고등학생 손녀 민서가 보였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기계적이었다. 입꼬리도 겨우 올린 채였다. 민서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아이고 잘 왔다. 민서야 많이 컸네. 옥부는 웃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그러나 민서는 몸을 살짝 뒤로 빼며 대꾸하지 않았다. 유진은 구두를 벗으며 툭툭 먼지를 털었다. 어머님, 오늘도 뭐 이런 걸 또 하셨어요. 옥부는 고개를 갸웃했다. 냉이랑 달래 좀 사왔어. 된장국 끓이려고. 어머님, 그런 거 애들 안 먹어요. 요즘 누가 된장국이에요. 점심은 제가 시킬게요. 유진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켜고 있었다. 태우는 어머니를 힐끔 쳐다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유진의 눈치를 살폈다. 옥부는 서운한 기색을 감췄다. 아이고 그래도 집밥이 좋을 텐데 민서도 된장국 좋아했잖니. 유진은 코웃음을 쳤다. 얘 입맛도 이제 달라졌어요. 어머님은 그냥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계세요. 그 말 한마디에 부엌에서 김을 모락모락 내던 국물마저 식어버리는 듯 했다. 옥부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와 냉이 손질을 다시 시작했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 게임에 열중했고 유진은 소파 등받이에 팔을 올려 느긋하게 남편을 불렀다. 태호 씨, 요즘 어머님 건강은 괜찮아? 태호는 난감한 얼굴로 어머니 쪽을 흘끗 봤다. 그냥저냥 잘 계셔. 유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근데 우리 유산 정리는 언제쯤 하나? 어머님 연세도 있고 땅 서류도 좀 챙겨두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옥분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냉이 줄기 끝이 부러졌다. 앞에서 저런 얘길 대놓고. 태호는 민망한 듯 눈을 피했다. 유진아, 엄마 계신 데서 그런 말은 좀. 왜? 어머님도 들으시라고 하는 거야. 유진은 당당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솔직히 요즘 어머님 혼자서 관리하기 힘드시잖아. 우리도 대비는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 안 생기잖아. 옥부는 말없이 냉이를 씻었다. 손등으로 눈가를 슬쩍 훔쳤지만 눈물 대신 주방 세제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 배달 왔나 봐. 유진은 문 앞으로 나가 배달 음식을 받아왔다. 고급 디저트 세트와 외국산 파스타, 수제버거까지. 그녀는 흡족한 듯 민서를 불렀다. 민서야, 우리끼리 먹자. 할머니는 된장국 드시면 되겠네. 그 말에 민서는 피식 웃으며 엄마 옆에 앉았다. 옥부는 주방에서 뜨거운 된장국을 조용히 끓이고 있었다. 거품을 걷어내는 국자질이 어쩐지 더디고 무거웠다. 그 사이 유진은 소파에 앉아 다시 말했다. 태호 씨, 그리고 엄마 그 주식 계좌도 확인 좀 해야겠어. 어머님 혼자서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 그냥 나한테 넘기시면 편할 텐데. 태호는 뻣뻣하게 앉아 어머니 쪽을 바라봤다. 옥부는 국물만 휘젓고 있었다. 나야 잘 모르지 그냥 있는 대로 두고 있단다. 유진은 혀를 찼다. 어머님도 이제는 정리 좀 하셔야죠. 우리도 애 키우고 할 일 많은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기다려요?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옥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냄비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렴. 그 짧은 한마디에 무겁고 긴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머님, 괜한 고생 마시고요. 요즘엔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유진은 태호에게 손짓했다.
이번 주에 변호사 한번 만나자고 해. 내가 예약 잡을게.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배달 온 음식을 민서와 함께 먹기 시작했다. 거실엔 웃음소리가 흘렀지만 옥분의 주방엔 국물 끓는 소리만 메아리쳤다. 바닥에 떨어진 달래 줄기가 이리저리 굴렀다. 옥분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싱크대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창밖 하늘은 맑았지만 할머니의 가슴 한켠에는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었다. 며칠 후 일요일 오후 김옥분 할머니 댁에서는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다. 큰딸 미정과 사위, 외손주까지 모처럼 모이는 날이었다. 옥분은 며칠 전부터 시장을 다니며 재료를 준비했다. 손수 담근 나박김치에 잡채, 갈비찜까지.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차린 상이었다. 오후 3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옥분은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미역국을 덮이며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정유진이 가벼운 스카프를 두른 채 들어왔다. 민서는 이어폰을 끼고 뒤따랐다. 김태우는 들고 온 와인병을 건넸다. 엄마, 이거 유진이가 샀대. 아이고, 뭐 이런 걸 잘 왔다. 옥분은 반갑게 맞았지만 유진은 이미 거실로 성큼 들어가 있었다. 어머님, 음식 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요즘 건강 챙기셔야죠. 이런 거 무리하시면 안 돼요. 입에 발린 걱정이었다. 눈은 이미 테이블 위 음식을 후고 있었다. 아이들 먹을 것도 하고 싶어서 그랬지. 옥분은 싱긋 웃었다. 그 사이 큰딸 미정 부부도 도착했다. 미정은 부엌으로 들어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또 이렇게 고생하셨어? 나는 엄마 손맛이 제일 좋아. 그 말에 옥분의 얼굴엔 모처럼 따뜻한 빛이 돌았다. 그러나 유진은 옆에서 콧방귀를 뀌었다. 요즘엔 이런 기름진 음식 별로 안 좋아하던데. 그쵸, 민서야? 민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어폰만 만지작거렸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모두 둘러앉아 국물을 뜨고 갈비찜을 나눠 먹었다. 그때 유진이 와인잔을 들고 말했다. 어머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두의 시선이 유진 쪽으로 쏠렸다. 이 집 명예 아직 어머님 명예죠? 대화에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다. 옥분은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응,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냥 내 명의로 돼 있단다. 유진은 피식 웃었다. 그럼 나중에 절차 복잡하겠네요. 미리 좀 정리하시면 어머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번거로울 일 없고요. 태호는 난감한 얼굴로 아내를 말렸다. 유진아, 지금 밥 먹는 자리잖아. 그러나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왜요? 우리 가족끼리인데. 민서도 듣고 알아둬야지. 이 집도 곧 다 우리 거잖아요, 뭐. 그 말에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위도 눈살을 찌푸렸다. 옥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그건 아직 내가 생각할 일이다. 유진은 웃음을 머금은 채 말을 이었다. 아유, 어머님,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요즘은 전문가한테 맡기면 돼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민서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살게 되는 거야? 유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나중에 할머니 집도 우리 집 되는 거지. 그 말에 옥부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눈앞에 국물이 흐릿하게 보였다. 미정이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괜한 말이야. 그러나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님, 요즘 건강검진은 잘 받으세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챙기셔야 나중에 우리가 당황 안 하죠. 그 말에 미정이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건강하시거든. 유진은 어깨를 으쓱였다. 아이고, 괜히 예민하게 받지 마세요. 그냥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거잖아요. 그 순간 민서가 먹던 포크를 놓았다. 나 디저트 먹고 올게. 유진은 민서를 따라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님, 이따가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유산 관련해서 변호사랑 상담한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 말에 거실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옥부는 천천히 식탁을 정리했다. 갈비찜 접시 위에 손때 묻은 국자가 쓸쓸하게 놓여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뒤 옥부는 홀로 주방에 앉아 텅 빈 그릇들을 바라봤다. 창밖 어둠이 내려앉는 가운데 고요한 부엌에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할머니는 조용히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 눈빛은 언뜻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해졌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며칠 후 김태우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유진과 만났다. 태호 씨, 우리 진짜 이러면 안 돼. 엄마 연세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 유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를 돌리며 말했다. 태호는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유진아, 그래도 엄마가 아직 멀쩡하시잖아. 괜히 그런 말 자꾸 하면 엄마 마음만 상할 거야. 어머님 마음 상할까 봐 이러는 게 아니야.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우리도 애 학교 문제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엄마 유산도 미리 정리해두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유진은 테이블 너머로 남편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태호 씨,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 요즘은 미리미리 상속 계획하는 거 당연하대. 괜히 형제끼리 나중에 싸우지 말고. 엄마 모시기 힘든 건 나잖아.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근데 너무 서두르진 말자. 엄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 어머님은 모르게 하면 돼. 그냥 변호사랑 절차 알아보는 거니까. 유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이번 주에 변호사 미팅 잡았으니까 당신도 같이 가. 그날 저녁 김옥분 댁에는 태호 혼자 방문했다.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그는 어머니 앞에서 한참 망설였다. 엄마 요즘 잘 지내지? 그럼 잘 지낸다. 태호야, 과일은 뭐 이런 걸 사왔니? 옥부는 과일을 씻으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태호는 거실에서 어색하게 손을 비볐다. 잠시 후 옥분이 접시에 사과를 깎아 들고 나오자 태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그 유진이가 요즘 걱정이 많아. 무슨 걱정이니? 엄마 나이도 있고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유산 정리 좀 해두면 어떠냐고. 그냥 변호사랑 한번 상담만이라도 받아보면 좋겠대. 옥부는 손에 쥔 사과칼을 멈추었다.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태우야, 나는 아직 건강하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알아. 근데 유진이가 워낙 걱정이 돼서 그래. 나중에 형제끼리 문제 생기는 것도 싫고. 옥부는 말없이 사과를 자르고 접시에 담았다. 내가 알아서 하마. 그만 말하자. 태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쩔쩔매며 사과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며칠 후 유진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김옥분을 직접 찾아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따가 시간 좀 괜찮으세요? 옥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슨 일이니? 유진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어머님도 이런 서류 같은 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서류? 네, 요즘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다 뗄 수 있고 주식 계좌 관리도 앱으로 하잖아요. 어머님 혼자서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옥부는 잠시 침묵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자 유진은 입술 끝을 말아 올렸다. 아이고 어머님, 그런 거 너무 복잡해요. 그냥 저한테 넘기시면 돼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에 옥분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하마. 어머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애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챙겨야 할 게 많은데 어머님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 말에 옥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잠시 반짝였다가 다시 차분해졌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님도 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희도 준비할 건 해야죠. 그날 밤 유진은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호 씨, 어머님 진짜 고집 세셔. 내가 설득해도 안 들어. 그래도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엄마 성격 알잖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손해보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번엔 변호사랑 상담 꼭 가. 우리 가서 절차라도 알아보자. 그로부터 며칠 뒤 유진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상속계획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상담실 비서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해당 건은 이미 진행 중이라 더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유진은 당황했다. 이미 진행 중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해당 유산 관련해서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상담이 불가합니다. 유진은 황급히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다. 뭐야, 엄마가 벌써 뭔가 한 건가? 그러나 옥부는 여전히 평범한 모습으로 마당에 작은 꽃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평화로웠지만 유진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봄바람이 한창이던 어느 주말 김옥분의 생신이 다가왔다. 유진은 태호에게 말했다. 어머님 생신인데 우리 좀 격식 있게 해드리자. 호텔 한정식으로 예약했어.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그러나 유진의 속마음은 달랐다. 이번엔 가족들 앞에서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생신 당일 가족들은 서울 시내 고급 호텔 한정식당에 모였다. 둥근 대형 테이블 위엔 정갈한 반상기와 수저가 놓여 있었고 창가 너머로 봄 햇살이 쏟아졌다. 김옥부는 검은색 한복 재킷 위에 연보라색 스카프를 두르고 자리했다. 큰딸 미정부부 태호와 유진, 손주들까지 모두 자리를 채웠다.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올해는 좀 제대로 모셔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옥부는 겸손히 웃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음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와인잔을 들고 건배를 제안했다. 어머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우리랑 함께 하세요. 잔들이 부딪혔다. 그러나 유진은 잔을 내리자마자 태도를 바꿨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또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유진 쪽으로 쏠렸다. 유진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요즘 유산 정리 미리 해두는 게 대세래요. 그래서 제가 상속 절차랑 서류 정리 방법 좀 알아봤어요. 태호는 깜짝 놀라 아내의 팔을 잡았다. 유진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긴 좀. 그러나 유진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왜? 어머님도 아셔야죠. 가족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옥부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유진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상속세 절차 정리한 거예요. 어머님 혼자서 하기 힘드시잖아요. 이제 그냥 우리한테 맡기세요, 어머님. 미정이 얼굴이 붉어졌다. 지금 엄마 생신 자리잖아.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유진은 웃음을 머금었다. 형님, 요즘은 이런 건 가족끼리 투명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법적 분쟁 생기면 더 힘들어요. 그때 민서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럼 할머니 집도 우리 집 되는 거야? 유진은 딸을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옥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유진은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이런 거 혼자서 하시면 위험해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당하면 어쩌시려고요. 태호는 더는 못 참겠는 듯 말했다. 유진아, 그만해. 그러나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태호 씨, 내가 왜? 우리가 챙겨드리는 건데. 어머님도 편하시잖아. 미정은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러나 유진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어머님, 이번에 변호사도 한번 모셔볼까요? 정식으로 유언장도 준비해 두시면 좋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애들한테 떳떳하고. 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 말없이 옥분을 바라보았다. 옥분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 인생이고 내 결정이다.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어머님. 그렇긴 한데 요즘은 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으니까요. 우리도 애 키우느라 정신없고요. 그날 생신 자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식사가 끝난 뒤 유진은 태호와 함께 따로 앉아 말했다. 태호 씨, 이번에 진짜 밀어붙여야 해. 어머님 너무 고집세셔. 변호사랑 다시 상담 잡을 테니까 당신도 적극적으로 나서. 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한편 옥부는 조용히 호텔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눈빛 속엔 전에 없던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생신 모임이 있은 지 며칠 후 정유진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있었다. 호텔에서의 발언 이후 어머님은 한마디 반박도 없이 끝까지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신경 쓰였다. 유진은 태호를 다그쳤다. 태호 씨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너무 태연하잖아. 분명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태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니야,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내가 변호사 사무실 다시 전화해봤어. 태호가 눈을 크게 떴다. 또? 지난번에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그게 문제야. 대체 뭘 진행 중이라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혼자선 못했을 거야. 누가 도와준 거 아닐까? 태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다. 형이나 미정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랬으면 진작 물어봤지. 형님도 모르는 것 같고 미정 언니도 입 꾹 다물고 있더라. 유진은 속이 뒤틀렸다. 도대체 누가 엄마를 움직인 거야? 며칠 후 유진은 직접 김옥분 댁으로 찾아갔다. 평일 낮 태호는 출장 중이었다. 민서는 학교에 있었다. 옥분은 작은 화분을 베란다로 옮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유진은 억지 웃음을 띠며 다가갔다. 어머님, 요즘 꽃 키우시나 봐요. 응, 봄이니까 좀 꾸며보려고. 유진은 속으로 혀를 찼다. 이 와중에 한가하게 꽃노름이라니.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이니? 유진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변호사분 만나셨어요? 옥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변호사? 유진은 마음속으로 분노를 사겼다. 거짓말까지 하시네. 아니, 그냥 유산 관련해서 어머님도 준비하신 거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제가 변호사분께 문의드렸더니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옥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그 태연한 반응에 유진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뭐야, 이미 뭘 해놓은 거야? 어머님, 혹시 형님이랑 상의하셨어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한 일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 짧은 대답에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긴 어려웠다. 옥분의 태도는 흔들림 없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친정엄마와 통화하며 속을 풀었다. 엄마, 어머님이 뭔가 이상해. 내가 아무리 떠봐도 끝까지 모른 척 하시고 뭔가 진행한 게 확실해. 아이고, 내 시어머니도 한 고집 하시잖니. 너도 너무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해. 천천히 하다간 다 놓치게 생겼어. 뭔가 이미 처리한 것 같단 말이야. 그로부터 며칠 후 유진은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다. 이번엔 다른 명의로 예약을 시도했다. 그러나 상담실 비서는 단호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해당 건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이라 더 이상 상담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진행이에요? 누구 명의로 진행된 건데요? 유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젠장, 진짜 뭘 한 거야? 그날 밤 유진은 태호를 붙잡고 또다시 설득을 시도했다. 태호 씨, 이번 주말에 어머님 꼭 다시 만나자. 나랑 같이 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야. 유진아, 엄마가 뭐 알아서 했겠지. 너무 그러지 마. 아니야, 나 진짜 이번에 확실히 물어볼 거야. 형님도 미정 언니도 다 모르는 것 같고 누가 뒤에서 엄마 도와준 거라냐. 유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의문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날 밤 김옥부는 작은 상자 하나를 열어 손때에 묻은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다. 그 손길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녀의 눈빛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봄이 깊어갈수록 정유진의 불안감은 커져갔다.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절당한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게 대체 뭐야? 유진은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상속 절차, 유언장 작성, 법적 대응 방법까지 검색했다.
그날 아침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어머님이 무슨 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러다 내가 먼저 탈 날라. 아니,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우린 쫓겨나는 꼴 될지도 몰라. 유진은 점점 말투가 거칠어졌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은행 VIP 창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명의 계좌 관련해서 상속 절차 상담받고 싶은데요. 제가 며느리입니다. 은행 직원은 단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법적 대리권 없이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아니,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이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당 고객님 건은 이미 변호사 통해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확인됩니다. 유진의 눈이 번쩍 커졌다. 뭐라고요? 어떤 절차요?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유진은 이를 꽉 물었다. 진짜야, 뭔가 확실히 진행 중이야. 그날 밤 유진은 태호에게 다그쳤다. 태호 씨, 엄마 진짜 뭐하고 있어? 은행에서도 이미 절차 들어갔다고 하더라. 태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엄마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너무 그러지 말고. 뭐? 그렇게 가만히 두면 나중에 우리 뭐 남겠어? 당신은 왜 이렇게 한심해?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분노에 가득 차서 방을 박차고 나갔다. 며칠 후 유진은 몰래 큰딸 미정에게 연락했다. 형님, 혹시 어머님이 유산 관련해서 형님한테 얘기하신 거 있어요? 미정은 잠시 뜸을 들였다. 아니, 별말 없으시던데. 정말요? 형님한테도 말 안 했다고요? 응. 근데 유진아, 요즘 너 너무 예민해 보여. 엄마는 엄마 뜻대로 하실 거야. 유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이를 갈았다. 형님도 속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진짜 엄마 혼자 다 했다고? 그날 저녁 유진은 또다시 김옥분을 찾아갔다. 이번엔 태호도 억지로 끌고 갔다. 옥분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조용히 차 한 잔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그래, 웬일이냐? 같이 왔네. 유진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어머님,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그럼 잘 지내지?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머님, 최근에 무슨 법적인 절차 진행하신 거 있으세요? 옥부는 뜨개질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그건 내 사정이니 걱정 말거라. 그 담담한 말투에 유진은 속이 뒤집혔다. 그러나 겉으론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아이고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누가 괜히 사기라도 치면 어쩌시려고. 괜찮다. 내가 잘 알아서 하고 있다. 그 짧은 대답에 유진은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어머님 진짜 뭔가 했어. 근데 끝까지 모른 척 하시고 내가 아무리 떠봐도 안 돼. 그럼 조금 기다려봐라. 괜히 건드리다 더 망신당할 수 있어. 아니야,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알아낼 거야. 그러나 유진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혹시 저희 어머님 관련 절차 진행된 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변호사는 딱 잘라 말했다. 죄송하지만 당사자 본인 외에는 확인 불가합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이를 갈았다. 도대체 누가 엄마를 움직이는 거야? 형님도 모른다 하고 은행도 변호사도 이미 뭔가 진행됐다 그러고. 그날 밤 김옥부는 작은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이제 곧 끝날 거다. 서울 종로구 중심가의 고층 빌딩. 그날 15층에 위치한 법무법인의 대형 회의실엔 김옥분 할머니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초청장은 일주일 전 변호사 명의로 도착했다. 김옥분님의 유언장 및 상속 절차 설명에 참석 필수. 평소라면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겠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정유진은 초청장을 보자마자 손끝이 싸늘해졌다. 유언장. 아니 벌써? 내가 저걸 막으려고 몇 달을 뛰었는데. 그녀는 태호를 붙잡고 성화를 부렸다. 태호 씨, 당장 변호사 사무실 알아봐.
엄마가 다 끝냈으면 우리는 진짜 끝장난다니까. 태호는 이미 체념한 듯 말했다. 유진아, 그냥 가자. 엄마 뜻이겠지. 지금 그럴 때야. 우리 딸 교육비며 대출이며 정말 아무것도 안 받을 셈이야. 태호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렇게 주말 오후 가족 전원은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섰다. 유리병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중앙 원형 테이블엔 김옥분과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김옥분은 베이지색 재킷에 작은 진주 귀걸이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 얼굴엔 평소보다 한층 더 단단한 기운이 감돌았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옥분님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유언장 및 상속 절차에 대한 공식 설명을 위해 가족분들 모두 모셨습니다. 정유진은 벌써 초조한 눈빛으로 법무팀을 노려보고 있었다. 태호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미정 부부는 침착하게 앉아 있었고 손주들은 사뭇 긴장한 표정으로 조용히 있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모든 절차는 이미 법적 검토와 공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가족 여러분께 공식 통보하는 자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정유진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저희랑 상의도 없이 이런 절차가 가능합니까? 저희는 전혀 몰랐는데요. 변호사는 차분히 답했다. 본건은 김옥분님께서 독립적인 법적 권한 하에 진행하신 사안입니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유언장이며 법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실 사유는 없습니다. 정유진의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다. 그때 김옥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아. 그 단호한 한마디에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정유진은 억지 미소를 띄우려 애썼지만 이미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김옥분은 조용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지켜봤다. 내가 말없이 참고만 있다고 바보로 보였겠지. 정유진은 다급히 말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걱정돼서 가족끼리 미리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김옥분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끼리 준비하자는 말 뒤에 숨긴 너의 속셈도 다 보였다. 내 집을, 내 재산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때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김옥분님의 유언장에 따라 상속 대상은 장녀 김미정님 가족과 사회복지재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태우님과 배우자 정유진님, 그리고 귀하의 친정가족은 이번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유진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가 가족인데 왜 제외합니까? 김옥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지. 내 인생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가족일 수는 없다. 정유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세요. 민서도 있고 우리도 살 길이 있는데. 김옥분은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왔고 오늘 이 결정도 후회 없다. 너희가 내게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모두가 본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 말에 미정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태호는 눈물을 삼키듯 고개를 숙였다. 정유진은 자리에 주저앉아 손끝을 부들부들 떨었다.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두둔하지 않았다. 김옥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품이 있는 걸음으로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 뒷모습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본 김옥분은 말했다. 유진아, 나는 후회 없어. 내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 그대로 결과를 받게 된 것뿐이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문을 열고 조용히 사라졌다. 회의실 안엔 정적만이 남았다. 그리고 정유진의 억울하고 비참한 흐느낌이 울려 퍼졌다. 법무법인 회의실에서의 유언장 발표 이후 정유진은 거의 넋이 나간 상태로 빌딩 로비까지 내려왔다. 태호가 조용히 팔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손을 내쳤다. 나. 당신도 가만히 앉아서 뭐 했어? 당신 엄마는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가족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미정은 남편과 함께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했다.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난 솔직히 엄마가 저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 응. 형수는 이번엔 진짜 너무 욕심부렸어. 저건 누가 봐도 무리였지. 한편 김옥부는 집으로 돌아와 차분하게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평범한 된장국과 나물 반찬. 그녀는 작은 라디오를 켜두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문을 열자 정유진이 헝클어진 머리와 풀죽은 얼굴로 서 있었다. 눈가엔 다 번진 화장이 얼룩져 있었다. 어머님 저예요. 김옥부는 담담하게 문을 열었다. 들어오너라. 정유진은 망설이며 거실에 들어왔다. 그녀는 주먹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김옥부는 조용히 식탁 옆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라. 정유진은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았다. 어머님 우리 민서라도 생각해 주세요. 저희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옥부는 차분하게 찻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랐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유진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준비해왔다. 내가 너희 말에 속고 끌려다니기만 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사람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다. 정유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어머님께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김옥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유진아 나는 후회 없어. 이미 모든 건 법적으로 완료됐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살고 싶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지. 내게 보여준 건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와 다르게 행동한 사람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바꿀 이유는 없다. 정유진은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그날 그렇게 김옥분의 집에서 조용히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다. 며칠 후 정유진의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퍼졌다. 이번엔 내가 너무 나갔어. 시어머니가 저 정도면 천사지. 너무 티 나게 욕심 부렸어. 이제 어쩌려고 그러냐. 정유진은 친정에서도 눈총을 받으며 점점 고립되어 갔다. 게다가 민서마저 엄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했어? 그게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민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그 모습에 정유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그 사이 김옥부는 차분히 또 하나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재단에 직접 방문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한 것이다. 그녀는 소박한 베이지색 코트에 단정한 머리를 하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작은 무대에서 진행된 기부식.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사회복지재단 대표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옥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뜻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더 잘 쓰겠습니다. 김옥부는 단상 위에서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 인생 동안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박수가 이어졌다. 행사 후 기자들이 다가왔다. 할머니, 가족분들 반응은 어떠신가요? 김옥부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행동해야지요. 내가 오늘 한 선택이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녀는 혼자 카페에 들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했다. 유리창 너머로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흐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미소를 머금은 얼굴엔 한 점 후회도 없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을 정리했구나.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우아하게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아름다웠다.